안녕하세요. 철든브록 더블포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대부분은 한 번쯤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상상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은 차를 사야지, 혹은 집부터 사야겠어, 혹은 이 지긋지긋한 직장부터 내가 때려쳐야지, 이런저런 행복한 상상들을 정말로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을 영어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영단어 if겠죠. 자, 그러면은 if란 단어가 생각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if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문법적 용어는 무엇입니까? 아마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10 중에 8은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if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정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란 표현을 영어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를 가지고 가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선 가장 먼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if 가정법도 있지만 if 직설법도 있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우선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왼편에 이제 문장이 보이는데요. 보면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not go out, 난 밖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혹은 if it rains tomorrow, it will be humid. humid는 습한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비가 내일 오면 습해질 거야. 그죠? 비가 오면 당연히 습해지겠죠. 혹은 if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을 못 갈 거야. 자, 이 문장이 그럼 가정법일까요? 혹은 직설법일까요? 자, 이 문장은 참고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은 가정법과 그 문장의 형태가 매우 흡사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우선 직설법과 가정법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if 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돼서,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일기예보, 주간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이 만약에 목요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목요일날 비가 오기로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안 나갈 거야, 혹은 나는 피크닉을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will이란 조동사가 쓰였고 여기는 can이란 조동사가 쓰였죠. 자,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차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 will not go out은 내가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비 오는 날을 저처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 젖는 거 싫어하고 몸에 그 물 묻히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비 오면 집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왜? 나는 밖에 나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혹은 자, 내일 비가 오면 습해질 거야. 이건 나의 의지랑은 관련이 없죠.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습도가 올라가겠죠. 맞나?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때요? 자연스레 얻어지는 결과죠. 결국 if 절에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그 결과, 혹은 주어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는 will이란 조동사를 써서 직설법 문장을 만들어요. 자, 반면에 내일 여러분들이 소풍이 딱 이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비가 오면 소풍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비 오는데 잔디밭에 그 돗자리 깔아놓고 뭐 이것저것 도시락 먹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If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소풍을 가는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가능 혹은 불가능 그 차원에서 고려돼야 될 상황인 거예요. 결국 can을 쓴다면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혹은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설법을 썼을 때 직설법을 언제 쓴다고요? 이 if절에 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과가 만약에 주어의 의지와 관련됐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결과면 will을 쓰고, 반면에 주어가 어떤 동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못하는지, 다시 말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 쟁점일 때는 can이란 조동사로 쓴다 요거예요. 자, 그럼 과정법은 과연 뭘지 한번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정법의 영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직설법이 이 if-절에서 이 동사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반면에 가정법은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잘 없지만 거의 없지만 사실이 아니지만 이랬었더라면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인데요. 자,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강의 초반에 설명드렸던 로또에 내가 만약 당첨이 된다면, 자, 여러분 로또의 당첨 1등 당첨 확률은요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높아요? 지극히 낮아요? 당연히 지극히 낮죠. 그럼 그때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은 가정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저는 지금 뭐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내가 여친이 있으면 참 남는 시간에 뭐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럴 텐데 전 여친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친이 있었더라면 이란 말은 결국 현재 기준에서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가정법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직설법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가정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바로 시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직설법 얘기하면서 저희가 if절의 예로 들었던 문장은 if it rains tomorrow 였어요. 자,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의 현재형이 나왔죠. 그땐 직설법이에요. 반면에 가정법일 때는요, 그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바꿔줘요. 현재인데 맞아요. 과거로 바꿔줘요. 그래야지 직설법과 가정법의 구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다가 알맞는 단어를 한 번씩 넣어 볼게요. 보통 우리가 로또를 당첨된다라는 말 할 때 영단어는 보통 win이라는 단어를 써요. win, 이기다, 승리하다, win, 그죠? 자, 그럼 win의 과거 형태가 뭐죠? 그렇죠. won이죠, won. 그래서 이미 로또의 당첨 가능성은 814만 5,060분의 1, 지극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정법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win이라고 하지 마시고 won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won a lotto, 그럼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나 여친 있어요를 영어로 한다면, 혹은 나 남친 있어요를 영어로 한다면 I have a boyfriend죠. 아니면 I have a girlfriend. 그런데 어때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저는 여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거기선 have란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if I had a girl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로또에 혹시라도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혹은 if I had a girlfriend,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더라면, 왜? 나는 없으니까 가정법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직설법도 어땠어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혹은 if it rains tomorrow, I can't go on a picnic. 이런 식으로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왔죠.
역시 로또가 내가 1등이 당첨됐더라면 나는 비싼 차를 살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살 거야 차를 하면은 뭐예요? I will buy a car. 그거죠. 자, 근데 어땠어요? will이란 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왜? 가정법이니까.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절에서도요. I 다음에 will이 아닌 과거 형태 would를 쓰는 거예요. 혹은 could를 쓰는 거예요. can이 아닌. 예를 들어서 If I won a lotto, I would buy a car. 그럼 내가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나는 차를 살 거야. 자, 차를 사고 싶은 건 나의 의지니까 그럴 땐 will 쓰라 그랬죠? 그럼 그것은 가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will의 과거에는 would를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If I won a lotto, I could buy a car 이래버리면 내가 로또에 당첨이 만약에 된다면 나 차를 살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도 되지만 보통 차 사는 거 말고는 차 사는 거는 보통 내가 이런 차를 사고 싶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어라는 의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would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야지만 그 파티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같이 동석을 해야지만. 그럼 지금 저는 그 파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죠? 자, 그럼 제가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난 그 파티에 못 가. 이거는 가고 싶냐, 가기 싫으냐의 의지가 아닌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결국 가능,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럼 can을 쓰는데 역시 가정이니까 can의 과거인 could를 써서 If I had a girlfriend, I could go to the party. 그 파티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가정법과 직설법의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